어느 날 미국에서는 사람들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하나의 뉴스 기사가 올라옵니다. 바로 바닥에 접혀있는 돈을 줍지 말라는 것이었죠. 그 이유는 바로 펜타닐이라는 마약 때문입니다. 이 기사의 내용은 바닥에 접혀있는 돈을 펴는 순간 흩날리는 소량의 펜타닐 분자가루를 흡입하면 기절에 이르고 심각한 수준에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거 그렇게 위험한 건가요? 네, 이거 정말 위험한 겁니다. 미국에서는 약물 과다 복용을 심각한 사회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미국 전역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2021년 기준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한 사람은 약 10만여 명. 이 수치는 매년 새롭게 갱신되고 있습니다. 많은 마약류 중에서 사망률 압도적인 1위는 바로 이 펜타닐입니다. 미국에서 매년 펜타닐로 인해 죽는 사람은 약 7만여 명. 우리나라로 치면 매년 소도시가 하나씩 없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수치를 기준으로 하면 매일 191명씩 펜타닐 때문에 죽고 있는 겁니다. 아니 대체 펜타닐이 과연 뭐길래 이러는 걸까요? 펜타닐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니조랄, 타이레놀, 최근에는 코로나 백신을 만든 제약회사 얀센에서 만든 오피노이드입니다. 오피노이드는 아편, 모르핀, 헤로인 등 마약성 진통제를 말하죠. 모르핀? 네, 맞아요. 영화에도 가끔 나오긴 하는데 전쟁에서 팔이 잘린 병사가 모르핀을 놔달라고 하는 그거 말하는 겁니다. 펜타닐 또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말기암 환자에게 처방되는 약물입니다. 펜타닐의 효과는 대단합니다. 펜타닐은 모르핀의 약 100배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만 말하면 감이 안 오실 겁니다. 여러분, 약 안 해봤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말해보죠. 펜타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진통제의 약 1000배의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우와, 정말 경이롭지 않습니까? 하지만 등가교환의 법칙 아시죠? 쉽게 얻은 만큼 그 부작용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펜타닐은 다른 마약성 진통제와는 달리 지방에 잘 녹기 때문에 혈액을 통해 뇌로 쉽게 흡수되고 도파민을 빠르게 활성화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이때 도파민의 수치가 너무 과다하게 분비되면서 뇌에 과부하가 생기고 정상적으로 처리되는 뇌의 메커니즘이 전부 깨지게 됩니다. 특히나 펜타닐을 할 경우 우리 몸이 호흡을 하지 않아도 뇌가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데 이 같은 현상이 반복되면서 저산소증으로 인해 계속해서 우리 뇌세포는 죽어가고 결국에는 사망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펜타닐을 복용한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마치 좀비와 같이 고관절이 굳어있거나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하는데 이것은 펜타닐로 인한 뇌의 도파민 신경체계가 파괴되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펜타닐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이 사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펜타닐의 치사량을 나타낸 것으로 동조보다 작은 2mg의 양을 한 번에 주입하는 것만으로도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한 경찰관이 차를 수색하는데 차량의 트렁크를 열고 가방을 조사하는데 갑자기 기절합니다. 이제 감이 좀 오시나요? 범인의 차를 열었을 때 공기중으로 흩날린 소량의 펜타닐을 들이마심으로 기절하게 된 겁니다. 이건 마치 바닥에 떨어진 돈을 줍지 말라고 말한 것이 일반적인 괴담이 아님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럼 펜타닐 바로 끊어내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럴 수 있었으면 이게 크게 문제가 되진 않겠죠. 보통 영화에서는 마약을 할 때 기분이 좋고 행복해하는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하지만 펜타닐은 좀 다릅니다. 펜타닐을 더욱 끊기 힘들게 하는 건 바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린다는 겁니다. 펜타닐로 더 이상 도파민이 분비되지 않는 우리 뇌세포는 작은 터치나 자극에도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펜타닐은 한 번 손에 대는 순간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연속되고 또한 이를 잊기 위해 펜타닐을 더욱 하게 되는 좋은 것 하나 없는 악순환의 반복인 것입니다. 극한의 고통을 견디기 위해 만들어진 약이 역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있는 셈이죠. 일상생활에서도 큰 문제를 줍니다. 펜타닐 금단 현상은 심한 변비와 구토를 유발하는데 마약 환자들은 잦은 구토로 인해 이빨이 산화되어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펜타닐 정말 위험하죠. 이렇게 위험하지만 미국 내에서 펜타닐 수요는 매년 늘어나는데요. 미국 같은 나라가 왜 그것을 막을 수 없을까요? 미국 정부가 마약 문제에 대해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데 마약 수요가 계속 늘어난다는 것은 미국 내 암시장으로 들어오는 마약이 있다는 겁니다. 모르핀과 헤로인 같은 마약은 양귀비라는 꽃을 정제하고 가공하여 만듭니다. 그럼 제조와 유통 과정에서 비용이 상승하게 되는데 반면에 펜타닐은 화학재료만 있으면 무제한으로 약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은 소량으로도 최대의 효과를 내기 때문에 유통 또한 자유롭습니다. 이 무지개 알약이 바로 펜타닐이죠. 저렴한 가격으로 온라인으로 구매하면 우편으로 바로 배송된다고 하니 10대, 20대가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마약상들은 펜타닐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현재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은 펜타닐을 공급하고 있는 나라는 바로 중국입니다. 그래서 펜타닐을 화이트 차이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중국이 마약을 제공하는 최대 국가가 된 이유는 세계 최대 제조와 유통이 가능한 중국의 제약산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중국 회사 내에 돈의 눈이 먼 일부 사람이 약을 빼돌려 암거래 시장에서 판매를 하는 겁니다. 어느 곳이든 이상한 사람은 항상 있죠. 하지만 그 확률이 매우 높고 그런 사람이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마약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할 것을 요청했지만 간단한 합성만으로 제조하기 쉽다는 펜타닐의 특성을 활용하여 마약상들은 중국에서 펜타닐의 원재료만을 멕시코로 보내게 되고 멕시코는 그 원재료를 활용하여 펜타닐을 제조하는 공장까지 만들어 미국에 불법 유통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은 펜타닐이 아닌 원재료를 유통한 것밖에 안 되는 거죠. 미국은 현재도 중국에게 마약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하고 있지만 중국은 자국의 마약 문제를 우리에게 말하지 말라며 반박한다고 합니다. 과거 역사적으로 아픔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태도는 조금 의아하긴 합니다. 과거 마약 청정국으로 불렸던 우리나라 또한 현재 마약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마약 문제에 대한 기사가 눈에 띄게 많아진 것을 여러분도 느끼실 겁니다. 우리나라 또한 펜타닐에 대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펜타닐 패치. 기술의 발전으로 펜타닐은 가루약이 아닌 패치 형태로 제작됐습니다. 펜타닐 패치는 만성적으로 고통을 느끼는 암 환자에게 사용되는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약이죠. 하지만 문제는 쾌락만을 추구하는 10대, 20대 사이에서 이 펜타닐 패치가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겁니다.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은 의사 처방 없이는 구할 수 없습니다. 근데 돈의 눈이 먼 일부 의사들이 불법 조직과 합작하여 어떤 절차도 필요 없이 펜타닐 패치를 처방해버린 거죠. 실제로 최근에는 고등학생이 펜타닐 패치를 호일에 녹여 복용했다고 하며 학생의 가방에는 사용하지 않은 펜타닐 패치가 무더기로 나왔다고 하죠. 더 이상 우리나라도 마약 청정국은 아닌 겁니다. 마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원래 장단이 있습니다. 펜타닐 또한 극심한 고통을 가지고 있는 암 환자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약물이죠. 일부 잘못된 사람들에 의해서 마약 자체를 안 쓰는 건 말이 안 되죠. 다만 마약 처방에 관해서 제대로 통제할 수 있는 법이 없는 것과 사회 안에서 마약의 오남용은 잘못된 거라고 격려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인생이 망가집니다.